대검찰청의 마스코트 저 로운이와 함께 검찰의 역사를 알아보는 검찰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명숙 해설사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해설사님,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해설사 박명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형벌제도부터 또 삼국시대 때 각 나라별로 달랐던 사법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이후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도가 많아지고 또 체계화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해설사님, 지난 시간에 백제는 조정좌평, 신라는 좌우이방부라는 중앙사법기관이 있었잖아요. 고려시대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삼국시대 이후인 통일신라시대 때도 사정부라는 감찰기구가 있었는데요. 그 후 고려시대에는 어사대라는 기구로 재정비되었어요. 자, 그 후에도 금오대, 감찰사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고려 국민왕 때 사헌부라고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후 조선시대 감찰기구 역시 사헌부라고 똑같이 불리게 된답니다. 고려 때는 검찰 제도가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네요. 그런데 검찰이 아니라 감찰기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감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날의 검찰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헌부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물론 기능은 고려 때와 비슷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삼사라고 해서요. 사헌부, 사관원, 또 홍문관 이 세 개의 기관이 정치행정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사헌부는 감찰, 또 사관원은 간쟁과 논박, 또 홍문관은 정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삼사를 가리켜서 왕도 정치를 이상향으로 내건 조선 왕조의 정치 체제의 꽃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만큼 조선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조선시대로 오면서 현대의 기관들처럼 권력과 역할이 나뉘어지고 체계적으로 바뀐 게 느껴지네요.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아는 영의정, 좌의정처럼 높은 분들이었나요? 그랬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직위가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품계가 높지 않아도 청요직이었고 또 청렴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삼사 중 사헌부와 사관원 두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사극을 보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보셨죠? 자, 바로 그런 분들인데요. 이렇게 왕에게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의 특성상 그 기능은 재상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와, 대간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준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헌부의 위세가 높은 만큼 혹시나 악용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사생활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오늘날의 감사원 역할과 동시에 검찰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인 사헌부는 특히 아주 청렴한 사생활로 유명했습니다. 자, 혹시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하시나요? 우리 노은이가 한번 맞춰볼까요? 기본적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음주 문화를 자제했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노은이 정말 똑똑하네요. 자, 사헌부 사람들은요, 잔치나 모임은 물론 친구나 친구 부모가 죽어도 문상을 꺼려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관계가 얽히면 곤란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인상착의도 항상 낡은 옷, 또 사모나 말 안장도 해질 때까지 사용함으로써 청렴한 생활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청렴결백 그 자체였군요.
높은 이세에도 나라를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멀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원부는 스스로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지지와 또 동의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중종실록에 따르면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조광조가 일을 행할 땐 백성들이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등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도 뇌물을 쓰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쓰여 있거든요. 자, 이 때문인지 조광조가 방문한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환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원부는 정말 민생을 위해 힘쓴 분들이었군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각별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검찰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인 사법제도를 통한 민생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대가 있었다고요?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예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이네요.